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도 체크메이트 시간이 돌아왔고요. 우리가 체크메이트 시간마다 정말 놀라운 게스트분들을 많이 뵙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제가 너무 뵙고 싶었던 분을 겨울서점에 모시게 되었고요. 아마 반가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오늘의 책 친구는 이렇게 소개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창작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며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줄 아는 아티스트, 그리고 그 중에서도 허무에 대한 이야기에 좀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뮤지션 장재인 씨를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발소리가 들리길.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겨울서점 구독자 여러분. 책을 소개하는 걸로 어떤 뭔가를 찍게 되는 게 처음이라서 솔직히 조금 긴장도 되고 생각을 좀 많이 정리해야 되더라고요. 조금 떨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겨울서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여기에 나갈 수 있겠구나. 되게 너무 좋았고 그 이후에 장기하 오빠가 나오시더라고요. 전에 한번 나오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편을 재밌게 봤어요. 너무 재밌으시죠? 네, 저도 너무, 그날 너무 너무 재밌어요. 현우씨 많이 터져가지고 그날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오늘 이렇게 또 게스트로 모시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네. 구독하고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구독 안 하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근황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건강하게 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 무사히 저는 지나셨나요? 코로나를 좀 겪어서 그쵸. 네, 책에 그런 얘기를 썼는데 후각이 아직 안 돌아왔어요. 아직 안 돌아오셨어요? 네네. 한 절반 정도? 아. 네, 그래서 오히려 약간 어떤 냄새를 맡을 때 좀 더 주의 깊게 집중해서 맡으면, 이 정도 해야지 냄새가 느껴져서 약간 새로운 기분으로 살고 있어요. 우선 책이라는 어떤 아주 큰 압박이자 힘을 내려놔서 솔직히 마음이 아주 편해요. 그쵸. 네네. 책을 이제 내기 전까지 엄청 네. 부담되잖아요. 그쵸?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네. 제 인생 그렇게 성격이 더러워진 게 없었어요. 지금 말씀해주신 책이 바로 이번에 내신 타이틀이 필요할까라는 요 산문집인데요. 책 어떻게 쓰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글을 쓰는 버릇이 있어서 이제 메모를 자주 적었었고 가수하기로 마음먹고는 가사를 계속 써야 되니까 어떤 시를 자꾸 쓰는 버릇이 들었었어요. 저 블로그를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제안이 온 거예요. 늘 거절했어요. 왜냐면 저는 내 분야가 아닌 거는 차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요? 네. 완벽하게 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이 제일 두렵고 부끄러웠어요. 내 자신이 음악도 좀 아직 내 성에도 안 찼는데 책까지 하기에는 내가 부끄럽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늘 거절해오다가 지금 출판사 에디터님이 긴 글에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 메일을 보고 이분이랑은 하면은 내가 되게 인생의 선물 같은 일들이 생기겠다 해서 네, 그냥 그래서 내게 됐어요.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진짜요? 네네. 그 책 처음에 이제 앞부분 읽자마자 그 코로나 걸리신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코로나에 또 걸리셨구나 되게 좀 마음 아파하면서 이제 읽기 시작을 했는데 뒤로 갈수록 되게 내밀한 이야기도 많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막 부담스러워 하셨는지 조금 짐작이 가더라고요. 네, 저 생각보다 너무 솔직하게 써서 마지막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까지 해도 될까?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은 걸 해결해 주더라고요. 네. 나이가 어떤 다른 것들도 유연하게 해주고 대처 능력도 생겼지만 살 껍질이 다 두꺼워진다고 해야 되나? 예전 같았으면 화살이 이렇게 쏘이면은 바로 상처가 나고 너무 아팠는데 이제는 그 화살이 들어가려면 여러 번을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가보자 이렇게 돼서 정말 솔직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책 쓰실 때 보니까 이게 챕터가 4개로 되어 있잖아요. 1집, 2집, 3집, 4집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 구분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에디터님이 하셨어요. 기본적인 직업과 잘 맞닿아서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너무 솔직하면 안 되나?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타이틀이 필요할까라는 제목도 되게 책의 분위기나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랑 되게 잘 맞는 좋은 제목으로 나온 것 같고 제목 2가지가 후보로 올라왔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랑 타이틀이 필요할까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아, 이게 그러게요. 막상 나오고 나니까는 약간 너무 반항적인가? 약간 30이 넘고 나니까 어떤 반항심이나 이런 걸 굳이 대놓고 표출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돼서 이 제목이 괜찮은 걸까? 라는 마음과 동시에 하나 더 써보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고 네, 좀 더 평온한 느낌으로 네, 아무튼 타이틀 얘기가 나와서 네네네. 궁금했어요. 네. 저는 이 제목이 되게 네.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네네. 타이틀이 제목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책 제목이 제목이 필요할까인 네네. 그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사실은 역설적인 제목이어서. 아예 제목이 없고 싶었어요. 책을 쓸 때 꼭 문법 맞아야 되고 교정이 맞아야 되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안 맞췄다고 해서 큰일이 나진 않잖아요. 뭐 그쵸. 법적으로 뭐 된다던가 아니면 잡혀가는 것도 네, 아니고. 이 책이 뭐 불탄다던가 하는 일도 음. 아니어서 사실은 아예 제목이 없는 책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그런 건 너무 판매 부수에 좀 영향을 끼친대요. 맞아요. 출판사 입장도 네, 생각을 해줘야 돼서. 다음 책 내려면 네. 조금 팔려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로 하자 이렇게 됐어요. 네. 첫 책 딱 내셨을 때 기분이 네.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 책 딱 받았을 때 아, 책이 나왔다. 막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솔직히 너무 부끄러웠어요. 원고 막 냈을 때는 너무 마음에 들게 재밌게 잘 썼다 했는데 막상 책으로 딱 받으니까는 토할 것 같아 막 너무 부끄럽고. 그냥 너무 쑥스럽고 그때부터 갑자기 내가 과연 잘 쓴 걸까 막 생각이 많아지고 오히려 받고 나니까 그랬어요. 음반을 내실 때도 그러세요? 음악은 되게 달라요. 음악은 그냥 됐다. 약간 이런 느낌? 음악도 제 안에서 기준이 아주 여러 가지인데 그냥 회사화하는 음악이 있고 제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인 음악이 있고 그 중간에 있는 음악이 있고 아니면 완전 그냥 돈 벌기 위한 용의 음악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아주 제 개인적인 그 모습 그대로 나온 거를 냈을 때는 아주 만족스럽고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드디어 내보내줬다. 이런 세상에 느낌? 드디어 네, 너가 드디어 풀어놓는다. 나왔구나. 특히나 사업성이 중요한 것일수록 약간 불안함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돈을 들인 이들이 피해 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더 내 음악을 했을 때 어떤 편안함이 좀 있군요. 제 음악에 있어서는 솔직히 자신감도 있어요. 내가 만드는 나의 것은 당연히 나만의 것이니까 누구보다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1등이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네, 다른 부분은 사실 크게 자신이 있진 않아요. 네,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되게 자신감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거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는 이 정도면 성공한 거지, 잘 된 거지, 돈은 많이 벌었고 뭐 명성을 얻었고 근데 저는 항상 자신이 없고 너무 부끄럽고 왜냐면 그 이유가 내 걸 한 번도 하지 못해서였거든요. 근데 그 제가 2020년에 제가 하고 싶었던 그 모양 그대로 낸 곡 딱 2개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곡이 어느 곡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이상견빙지라는 곡이랑 네. 책에서 얘기한 두 곡이군요. 마누엘 블루스라는 곡인데 제 머리 생각한 그대로 나왔어요. 네네. 그걸 내고 나서 약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내 분야에서는 1등이고 난 내 거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그게 나오니까는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저 자신이 너무 아무것도 못 이룬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네. 또 사회생활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 중간을 찾아야 되고 나의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사회생활을 위해 해야 되는 것 이 중간에 줄타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나의 걸 하는 방향으로. 네, 전에는 제가 너무 늦은 나이에 내 것을 찾게 된 것 같아서 이게 부족함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걸 오히려 장점으로 생각하려고요. 뭔가 나는 이렇게 나이가 더 늦어도 더 나이가 들어도 계속 간다라는 게 그게 어쩌면 나의 그 커리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나이가 더 먹었어도 포기 안 하고 계속 쥐고 있었어 라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아직 어려요. 우리 둘 다 30대 초반인데요. 아직은 나이가 어리다. 맞아요, 괜찮다. 맞아요. 갈 길이 아직 멉니다.
혹시 뭔가 책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그런 게 있으세요? 이번에 낸 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잘 팔릴 수 있을지에 대한 걸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책을 잘 팔 수 있을지? 네, 왜냐면 이제 보통은 회사와 같이 내면 이제 이런 게 홍보를 맡아주시는데 제가 따로 그냥 개인적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홍보를 어떻게 될지 이런 게 하나도 모르겠고 출판사에서는 연예인 친구들이 홍보 주는 게 제일 좋대요. 진짜 그것만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뭔가 부끄러워요. 네, 그냥 내가 내 책을 보낸다는 것도 너무 부끄럽고 연예인 친구 사실 많이 없기도 하고 그거를 못 하니까 사실 제 능력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겨울 서점에 나오셨으니까 구독자분들이 많이 사주실 수 있지 않을까? 출판사에 찡긋했어요. 혹시 그 쓰신 책에서 네. 좀 제일 마음이 가는 꼭지 같은 게 몇 개 있으세요? 하나를 꼽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에피소드라는 제목의 글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에피소드, 넘겨보기. 밤은 불가항력이다. 한 작가의 대표작을 생각하며 역시 그것처럼 명징한 작품은 없구나 하고 생각했다. 베란다에서 요구르트를 마시면서. 이런 내가 작은 에피소드의 한 부분 같다 생각되어 웃었다. 이거는 약간 말로 하면 안 되는 글인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하면서 느낀 게 말로 뱉으며 들으면 약간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딱 봤을 때. 네, 그냥 이 느낌의 이 흐름이 좋아요. 그냥 어떤 이런 담담한 톤을 저는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톤의 글을 또 하나 쓰게 된 게 4집에 있는 에피소드인데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뭐 책을 덮고 나서 차박차박 슬리퍼를 끌었다. 부엌에서 일전에 바닥에 떨어뜨려 끝이 움푹해진 스테인리스 주전자를 켠다. 이런 식으로 저의 일상에 딱 선물되어 있고 네. 한 가지 스쳐 들어와서 한 가지 스쳐 나가는 그 작가의 단정함이 나에게 멍하게 있는 시간을 선물로 줬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네, 그 이런 제목으로 식으로. 네네. 고민하셨던 거구나. 방금 덮었던 책이 말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잠옷인 양 품에 알맞았나 봐. 뭐 이런 말투를 전 너무 좋아해요. 네네네. 이런 아주 소소한 일상을 캐치해서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타이틀이 필요할까라는 제목과는 좀 뉘앙스가 다른 글들인데 이런 글들을 전 너무 사랑해요. 네네. 네. 전체 전문은 책에서 네네.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잘했다. 조금만 말해서. 잘 읽으셨어요. 근데 저희가 체크메이트에서 나와주시는 분들께 또 책 추천을 매번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오늘도 이제 제인 씨에게 책 추천을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네. 오늘 골라주신 책 어떤 책이죠? 아멜리 노통부의 적의 화장법이라는 책을 사실은 네. 골랐는데 이게 절판이 됐다던데요? 절판이. 나 그 책 진짜 좋아하는데. 그죠? 네, 적의 아니, 화장법 너무 재밌거든요. 그거 되게 많이 팔린 책 아닌가요? 맞아요. 되게 많이 팔렸고. 그런데 네. 근데 그 절판이구나. 되게 네, 의외다. 네. 그래서 네. 그 책을 갖고 오고 싶었는데 못 갖고 와서 좀 더 뉘앙스가 비슷한 네네네. 그러면서 제가 재밌게 읽은 아멜리 노통부의 살인자의 건강법을 가져왔어요. 네. 아멜리 노통의 소설을 좀 좋아하시나요? 그 적의 화장법을 읽고 제가 완전 그냥 뿅 간 거예요. 제 글이 담담한 문체가 있는 글 말고는 거진 대부분이 제 생각에는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멜리 노통부가 뻔하게 안 간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엄청 네. 비틀고 막 통념을 뒤집는 글을 많이 네네. 쓰죠. 네. 계속 클리셰인 것처럼 굴다가 클리셰가 아니고 그 끝에 또 뒤집고 맞아요. 이런 게 너무 재밌어서 약간 저도 그런 뒤집개를 조금씩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적의 화장법을 처음 봤을 때 그 충격이 있었어요. 언제였어요? 23쯤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때 이후로 제 글이 달라졌어요. 되게 얌전한 흐르는 글들이었는데 그때부터 장난을 좀 넣기 시작한 거죠. 네, 그냥 두고 싶지 않고 뭔가 이렇게 비틀고 싶고 내 자신을 비꼬고 싶고 이렇게 그렇게 쓰게 되면서 느꼈어요. 내가 이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구나. 그때 한 번 읽고 너무 인상 깊어서 진짜 멍하니 있었어요. 그 책을 이렇게 안고 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지 이 사람은? 네. 이것도 그렇지만 네. 다 대부분 소설이 짧잖아요. 네네. 짧은데 엄청 강렬하고 되게 네. 잘 읽히는데 파격적이고 이런 네네. 소설들이어서 네. 저도 오래전에 처음에 적의 화장법을 읽고 저는 네. 그때 제일 친한 친구가 중학생 때인가? 네. 등학생 때인가? 생일 선물로 네. 우와. 적의 화장법을 네. 저한테 맨 뒤에 편지를 네. 써서 줬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멋있는 너무 친구다. 멋있죠. 그래서 그때 적의 화장법을 어머. 처음 읽고 저도 네. 뿅 가가지고 너무 와. 좋다. 그거를
중학생 때 접할 수 있었던 거 진짜 너무 행운이네요. 네. 진짜 행복한 일이다. 그쵸. 학창 시절에 그래서 적야정법을 처음 네. 읽고 네. 아멜리 노통의 소설들을 막 열심히 탐독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 아멜리 노통만의 중독성이나 네. 강렬함 같은 게 네. 있는 것 같아요. 소설마다. 너무 재밌어요. 타이틀이 필요할까라는 제목이 된 것도 결국 그런 거거든요. 왜 정해진 대로 있어야 돼요?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건데 타이틀이 필요할까? 그것도 사실 아멜리 노통부의 영향으로 시작된 질문인 것 같아요. 원래도 내 안에서 반항심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준 게 아멜리 노통부 같아요. 우리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인자의 건강법이 어떤 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살인자의 건강법은 레전드급이 된 어떤 나이 든 작가님을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요. 근데 이 작가가 하는 말이 진짜 신랄한 거예요. 여기에 한 몇 가지의 반전들이 또 숨겨져 있고 작가의 어떤 외모 묘사나 그 작가가 하는 말투, 어투의 그런 묘사들이 말 그대로 신랄해서 재밌는 굉장히 유명한 어떤 작가에게 권투에서 챔피언 디펜스 하는 것처럼 네네. 기자들이 한 명씩 매일매일 맞아요, 오면 맞아요. 해서 보내고 네. 쳐서 카운터. 보내고 이제 하루에 네, 한 명씩 네. 기자들을 보내버리는 네. 약간 그런 작가의 모습이 나오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너무너무 신랄하고 막 비꼬기도 많이 비꼬고 마음에 없는 것 같지만 되게 상처가 될 만한 말도 되게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위약적일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이제 읽다 보면 또 뒤에 가서 말씀하신 반전도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런 굉장히 흥미진진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인터뷰를 당하게 되는 계기도 시한부다. 그러니까 조금 맞아요, 있으면 맞아요. 죽을 가능성이 높다. 이 병에 걸려서 이제 그 소식 때문에 막 기자들이 막 이렇게 몰려와서 순서대로 막 인터뷰를 하러 들어오는데 뭐 지금도 이제 인터뷰 중이지만 인터뷰를 되게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인터뷰를 다 이렇게 받을 때가 꽤 많은데 인터뷰마다 느낌도 정말 다르고 맞아요. 어떤 인터뷰는 되게 하는 저도 막 신이 나는데 어떤 인터뷰는 되게 불쾌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이제 인터뷰 경험이 많으시니까 네.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할 때. 비슷한 활동치기 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첫 회사가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했었거든요. 클리셰를 너무 싫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부딪히는 점이 한 가지가 있었다면은 늘 같은 질문을 받으니까 맞아요.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질문하는 기자님들은 다 다른데 내가 이거를 똑같이 대답하면은 그냥 저 자신이 너무 재미없는 인간 같았고 너무 성의 없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내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질문인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처음 던진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똑같이 대답하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그 기자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절대 같은 인터뷰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 진짜 수백 개를 받아요. 근데 다 다르게 항상 생각하고 근데 그것도 다르게 일이다. 대답하려고 했어요. 오히려 근데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막상 이제 유명세가 생기고 일을 할 때는 제 거의 일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회적인 일일 뿐이더라고요. 잡일 뿐이어서 너무 어떤 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타내고 싶은 건 다른 건데 그걸 인터뷰에서 푼 것 같아요. 네, 기자님들을 만나면서 나의 얘기를 들으려고 왔고 그렇죠.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궁금해하잖아요. 이게 오히려 어떤 희열이 되더라고요. 막 인터뷰를 하면서 사람마다 다르게 대하고 그런 점에서 어쩌면 이 주인공이랑 제가 닮은 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그 인터뷰에서 재미를 찾고 나 자신도 뻔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서 인터뷰는 항상 저한테 재밌는 기억이에요. 단 한 번도 지루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저에게 같다고 느껴진 적이 없어요. 네. 재밌다. 왜냐하면 저도 인터뷰를 많이 받지만 똑같은 질문을 네. 정말 많이 받는데 네네. 거의 정해진 질문들이 몇 개 있잖아요. 맞아요. 저의 경우에는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네네네. 이 질문은 정말 그 저희 구독자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자판기처럼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데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이니까 다르게 답을 해보려고 시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답을 이제 찾으셨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나도 그렇게 해볼까 싶기도 하고 되게 다행이네요. 저도 오늘 인터뷰를 하고 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인터뷰가 음악 다음으로
재밌는 것 같아요. 아. 네, 가장 열린 자세로 들어주고 있는 이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다행이네요. 오늘 인터뷰도 네.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네. 저희가 늘 그렇듯이 오늘 체크메이트에서도 낭독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네. 낭독해 주실 부분을 두 부분을 골라주십사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첫 번째 낭독을 먼저 들어보고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왜 선생님이 쓰신 소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십니까? 소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쓸데없는 짓이니까. 하지만 작가로부터 직접 창작 과정에 대해 들어보면 얼마나 흥미진진한데요. 그가 어떻게, 왜, 무엇에 반대해서 글을 쓰는지에 대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늘어놓는 작가가 있다면 10중 8구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속할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책 속에 써놓은 내용을 목청껏 떠들어대는 거지. 앵무새란 얘기요. 두 번째는 책에 써놓지 않은 것들에 대해 흥이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경우는 실패한 작가지. 쓰고자 하는 걸 책 속에 담아내지 못했으니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소설가가 소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유하지 않은 답들이 저는 모든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유독이나 제 직업, 연예계 이런 쪽에서는 정해진 답변의 색깔이 있어요. 이를테면 저는 내가 정말로 내 색깔로 할 수 있는 곡은 두 곡이다. 이 답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답인데 제가 그쵸. 한 거거든요. 원래는 모범 답안을 얘기해 보자면은 모든 게 제 사랑의 작품들이죠. 다 애착이 가는 나의 곡들이고 네, 다 지나온 저의 어떤 흔적이고 걸음이고 특히나 함께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저는 더 좋게 기억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말하는 게 모범 답안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이의 힘이라는 게 제가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진 나이가 돼버렸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20살은 그치, 왜 그러면 안 되나. 왜 20살은 이렇게 말하면 혼나고 30살은 덜 혼나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 정해진 답의 색채, 말투가 유독 강한 직업이라서 이 글귀에 더 통쾌함을 느낀 것 같아요. 우리는 대외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되고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보여야 되니까 근데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리고 사실은 저도 뭐 제가 이 정도까지 생각은 하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식으로 대답해도 이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환경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뭐 잘못된 건가요? 누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니까 우리가 뭔가 비난하거나 저런 대답은 아니지라고 잣대를 들일 필요가 없다고 네 그런 환경이 되면 좋겠어요. 그냥 이번 작업은 했는데 제 작업물의 일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이게 왜 잘못된 말이냐는 거죠. 이거는 그 아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 말에 그 작업자 같이 했던 사람들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그냥 그 아이의 생각일 뿐이니까 뭐 주변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같이 작업한 사람들의 정성이 있는데 근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정성을 무시한 게 아니거든요. 절대 그냥 그거는 그것이고 나의 것은 따로 있고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좀 이런 거를 잘 받아들여지는 환경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을 읽을 때 우린 그런 비난이 안 서요. 그냥 이 소설가가 그냥 이렇게 대답하구나. 네, 그런 점들도 좋았고 또 하나는 지금 상황과 너무 맞지 않아요? 겨울 서점에 나가서 인터뷰하는 걸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이 글귀를 뽑았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 책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저를 까요, 지금. 내가 이 책에 대해서 말하니까 나는 앵무새고 난 실패한 작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이는 제가 재밌었어요. 실제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전 잠깐 내가 부끄러워 보였어요. 내가 그랬는데?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네네. 책에 대해서 지금 늘어놓고 있었는데 근데 내가 그런 말을 읽고 있네? 이 상황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이 글귀를 뽑게 됐어요. 이런 의견에 동의하세요? 책에 대해서 말하는 네. 거는 앵무새거나 네. 뭔가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다. 동의라기보다는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네. 이 글을 읽다 보면은 이게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보면은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있긴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든달까요? 네. 뭐랄까요? 저는 이 대답 자체에 동의하진 않지만 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것 자체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네. 했어요. 네. 그게 이 책의 어떤 매력이기도 한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낭독을 듣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나는 음식을 먹듯 책을 읽는다오.
무슨 뜻인고 하니 내가 책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책이 나를 구성하는 것들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루스트를 읽건 심농을 읽건 한결같은 상태로 책에서 빠져나오거든. 예전 상태에서 조금도 잃어버린 것 없이 조금도 한 것 없이 그냥 읽는 거지. 그게 다요. 기껏해야 무슨 내용인지 아는 거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요. 지성인이라는 사람들한테 내가 몇 번이나 물어봤는지 아시오? 그 책이 당신을 변화시켰어? 라고 말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날 쳐다보는 거예요. 꼭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 왜 그 책 때문에 내가 변해야 하죠? 이 부분 고르신 이유가 뭔가요? 저에게 있던 어떤 허세가 발견됐어요. 허세. 네. 사실 제 심장을 그렇게 건드리지 않고 간 책들이나 그런 작품들이 있었어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사람이 그거 봤을 때 나도 그거 봤어. 그거 참 좋더라. 근데 뭔가 저는 이런 제가 되게 허세 같다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봐놓고는 나 그거 본 애야 라고 말하는 제가 너무 겁깝더라고요. 근데 그런 저도 느껴졌고 네. 또 다른 한 가지는 제가 몽테뉴의 수상록을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분명 그 책은 제 영혼의 여러 부분을 쓸 것 같다고 느꼈는데 제가 정말 오랜만에 그 책을 펼쳐봤더니 재밌게 읽었던 구간들을 제가 적어놨는데 필사를 해놨는데 왜 이렇게 필사를 해놓은 정도로 마음에 들었으면서 이대로의 생각을 그대로 가진 채 살아가고 있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는 이렇게 느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지? 지금 봐도 왜 이거에 감동받는 거지? 이것처럼 살고 싶어서 적어놨는데 저는 여전히 그것처럼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다시 펼쳐볼 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더 떠올랐어요. 뭔가 나를 먹듯이 책을 읽는다는 얘기가 더 저를 와닿은 것 같아요. 진짜 제대로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네, 몽테뉴 수상록도 분명 난 제대로 읽었다고 느꼈는데 내가 좀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제가 제대로 못 먹었더라고요. 삶이 네. 되지 못했군요. 네네. 더 제가 그냥 씹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완전히 내 안에 녹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네. 아멜리 노통도 근데 사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네. 따르면 어쨌든 삶에 되게 많은 영향을 네, 준 네. 작가인 네. 거잖아요. 내가 뭔가 네, 다르게 대답하고 뭔가 비틀고 싶고 네, 클리셰를 깨고 싶고 이런 어떤 마음가짐 같은 것을 준 작가니까 약간 먹었네요. 어떻게 네. 보면은 되게 아멜리 노통의 글이 삶의 일부가 된 거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네, 그렇네요. 네. 저희가 이제 살인자의 건강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낭독과 함께 나눠봤는데 살인자의 건강법이란 책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나 이미지나 이런 게 있으세요? 작가의 외모가 떠올라요. 굉장히 강렬하게 네, 묘사되어 네. 있죠. 민머리에 털이 하나도 없고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거구여서 앉아있고 근데 살이 너무 부드럽고 맨들맨들한 살로 아가의 엉덩이 같은 살로 묘사가 돼서 막 그런 게 그냥 떠올라요. 그 네. 이미지가 되게 강렬한 네, 책이죠. 네, 네, 네. 근데 그런 이미지의 어떤 작가가 하는 말은 또 되게 엄청 막 무섭고 살은 부들부들한데 네, 말은 되게 날카롭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데서 오는 대비 같은 게 또 되게 재미있는 그런 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책이 재미기도 하네요. 왜냐면 어떤 책을 떠올렸을 때 그 인물의 생김새가 떠오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생김새를 묘사하지 않거나 네네네. 묘사해도 되게 막연하게만 하게 되는데 되게 구체적으로 쓰잖아요. 네, 이게 너무 재밌는 이 책의 지점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제 책에 대해서 좀 그 자랑을 해봐도 될까요? 그럼요. 마지막 어필 시간으로 우리가 홍보의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죠. 광고 시간입니다. 제 책은 우선 지하철에 탈 때 들기 좋은 최고의 책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종이를 가장 가벼운 종이로 인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진짜 가벼워요. 진짜 가벼워요. 책을 오랫동안 안 읽었던 사람들도 재밌게 읽었으면 해서 좀 이렇게 간격을 좀 해뒀어요. 네, 쉽게 읽힐 수 있게 그리고 너무 어렵지 않게 수르르르 읽히고 또 읽을 수 있고 막 쉬운 것만도 아닌 게 그 알맹이가 있긴 해요. 뭔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름.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이 정도면은 뭐 너무 현타 왔나요? 이 정도면 괜찮죠 하려는데 내가 너무 그게 입 밖으로 안 나왔나요?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냥 이 정도면 괜찮죠라는 말은 할 수 없지만 제가 할게요. 이 정도면 괜찮죠? 네네네. 좋은 책이다. 네.
그리고 이 책으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이건 홍보보다는 그냥 제가 전하고 싶은 플러스 부가 얘기인데 진짜 타이틀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꼭 정해진 어떤 무언가가 필요할까? 아까도 말했듯이 책의 교정 문법이 될 수도 있고 대학이 될 수도 있고 크게는 사람들이 말하는 외부적인 타이틀이 꼭 필요할까?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언젠가는 논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한번 얘기를. 네. 네. 그거의 어떤 시작점인 것 같아요. 네. 이 타이틀이 필요할까도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겨울서점 나와주신 소감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 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기쁘고요. 이게 백색도 참 예쁘네. 나와서 행복하고 무엇보다 좀 재밌었던 점은 어떤 제가 다른 책을 추천하면서 제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되게 좋네요. 네. 오늘 이제 장재인 씨 보시고 체크메이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기로 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안녕. 고맙습니다.